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치액 수술을 하시고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,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저희가 난치창이라고, 수술하고 2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제 수술 부위 상처가 낫지 않는 거죠. 이 난치창은 치루 수술이든 치열 수술이든 뭐 치액 수술이든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수술 부위 상처가 덮이지 않고 이제 빨갛게 벌어진 상태에서 피도 나고 아픈 경우죠. 그러면 이제 이 상처가 왜 아물지 못하는지 원인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치액 절제술을 하시고 나서 난치창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치액이 심했든 어쨌든 치액 조직을 제거하면서 아무는 과정에서 수술 전보다 항문이 약간 좁아지는 경우가 일단 제일 많습니다. 그래서 수술 전보다 항문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줘야 되고, 또 그 변이 나갈 때 수술 부위를 계속 강한 물리적 자극을 주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틈을 안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수술 부위가 이제 빨간 유가 조직이 노출되어 있는 이렇게 선, 보통 우리가 치열 환자분들이 좀 오래 안 아물었을 때 생긴 그런 상처로 오시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변을 좀 부드럽게 하는 변 완화제하고, 그 다음에 괄약근을 조금 이완시켜주는 성분들을 보통 기본적으로 쓰는데, 여기서 상처가 안 아물게 하는 또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은, 어쨌든 변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 반응이 상대적으로 너무 심한 분들이 좀 있어요. 유가 조직이 좀 많이 차 있고 이런 분들은 약만 써갖고는 안 되고요. 이제 그거는 치루 절개술한 분도 많이 나타나는데, 이제 그 수술 부위를 메꿔주는 유가 조직이 너무 올라와서 차 있게 되면은 걔네가 이제 피부랑 점막이 자라 들어가는 거를 막는 벽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간단하게 그 노출되어 있는 유가 조직을 잘 긁어내서 상처를 좀 평탄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. 항문도 좁지 않고 유가 조직도 일단 그 표면까지만 잘 올라와 있는데 빨간 선처럼 남아서 안 아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특히 치액 수술하신 분들은. 그럴 때는 저는 경험적으로는 이제 메트로니다졸 계통의 항생제를 좀 써보면은 1, 2주 사이에 싹 아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사람마다 좀 다르고, 그런 유해균들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균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 아무는 거를 더 방해하시는 분들이 제 경험상은 좀 있고요. 그런 분들한테 그냥 변 완화제만 드렸는데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을 이제 항생제를 1, 2주 정도 써보고 나면은 상처가 깨끗하게 아무는 경우를 좀 봤고요. 최근에도 치액 수술 하신 분인데 보통 한 4, 5개월이 지났는데도 상처가 조금 양쪽이 남아가지고 계속 약간의 통증과 출혈이 반복이 됐던 분이 왔었어요. 그래서 항문도 그렇게 좁지 않고 변도 나름 계속 관리하셔가지고 하루나 이틀에 그냥 부드럽게 보시는데도 상처가 한 번도 아문 적이 없다고 하셨던 분이 왔는데, 그분한테 제가 경험적으로 변 부드럽게 하는 약과 함께 그 항생제 처치를 했더니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었고요. 한 군데가 아직 조금 덜 아물긴 하는데, 일단은 항문이 좁아서 넓히는 그런 마지막 수단까지는 쓸 정도는 아니라서 일단 약을 좀 쓰고 있는데, 어쨌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깨끗하게 아무셔가지고 지금 약을 조금 더 쓰면서 경과 관찰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. 그리고 또 한 분은 수술하고 2달째가 됐는데 항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시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, 그 병원에 가면은 상처 다 이상 없다, 다 낫다,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아파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듣고 이제 오신 분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오셨는데 환자분 여쭤보니까 항문이 계속 빠질 것 같은 통증, 그 다음에 변 볼 때 약간 피가 나고 아프긴 하는데 그 난치창이 심해서 아픈 말씀 같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항문 검사를 해봤더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치액 수술 부위는 깨끗해요. 근데 환자분이 항문이 빠질 것 같고 항문 안에 뭐가 들어있는 느낌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의심해야 되는 질환이 이제 항문 근육통으로 보통 얘기하는 항문 거군 증후군이거든요. 항문 거군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에도 항문 수술이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항문 수술하고 나면 초기에 통증이 심하잖아요. 항문 통증이 심해지면은 이제 괄약근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면서
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딱 뭉치는 부분이 생긴다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는데,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그분 항문 직장 수지 검사를 하니까 항문 앞이 되게 높게 항진돼 있고, 이제 항문의 앞쪽 11시 1시 방향 쪽에 전형적인 이제 앞통이 있었습니다. 물론 초음파상 뭐 농양이나 염증은 없었고요. 그래서 제가 항문 거군 증후군으로 의심을 하고 환자분한테 이제 간혹 우리 치액 수술하신 분들이 이런 근육통이 좀 지속이 되면은 환자분처럼 항문이 좀 빠질 것 같고 앉을 때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항문 거군 증후군 때 이제 처방하는 근이완제, 그다음에 뭐 가바펜틴 이런 약들을 처방을 좀 해드리고 지난주에 오셨었는데, 그래서 일주일 정도 약을 드시고 한번 보자고 했는데 어제 오셨어요. 근데 이제는 앉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약 먹기 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하셔서, 일단 뭐 거군 증후군으로 제가 의심을 하고 약을 드린 처방이 나쁘지 않아서 1, 2주 정도 더 드시면서 좀 보자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치액 수술하고 나서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가 보통 난치창이 있고 이제 그런 항문 거군 증후도 있어서,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경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